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네. 내일부터 좀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오고 나서 이제 가을 날씨로 이제 뚝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늘 밤만 좀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추석 연휴는 뭐, 이제 주말 포함해서 5일이 이제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오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오늘 우리나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우리나라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따가 저기 바이오주 움직인 것도 좀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이제 어젯밤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잠깐만요. 아, 네. 미국이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했는데 당초에 0.25%할 거다라는 이제 예측이 좀 많았죠. 그런데 0.5% 한꺼번에 0.5%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B컷이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한꺼번에 이제 0.5%를 했는데 초반에 그 발표했을 때는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도 이제 신고가 났었거든요. 장중에. 장중에 1% 넘게 1% 가까이 올랐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0.25%로 끝났고요.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플러스 여기는 1.1%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0.3으로 끝났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지수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내고 나서 끝날 때는 마이너스 0.2%로 끝났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뭐 처음에 0.25% 금리 인하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뭐 0.5% 해줬으니까 이거 호재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미 연준 의장이 말을 좀 참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서 연준 의장이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쭉 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약간 또 좀 안 좋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올해 그 남은 두 번 회의에서 각각 0.25%씩 금리 인하를 할 건데 할 거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어차피 할 건데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립서비스죠. 나쁘게 얘기하면 헛소리고. 이제 그 말을 던지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이 급등했던 증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금 있죠. 금 가격도 어제 사상 최고가 갱신했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연준 의장이 이제 그렇게 말한 거는 이제 하루짜리 그냥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돈이 들어와서 주식시장도 결국에는 좋아지고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정말로 경기 침체가 왔다, 무슨 뭐 팬데믹이 터졌다, 또 2차 팬데믹이 터진다, 이것 때문에 거기 걱정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터지면은 금리 인하를 더 빨리, 더 많이, 더 세게 해줘요. 그럼 주식시장이 더 폭등이 나오거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터지면 폭락하고서 주식시장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돈이 더 많이 더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합법적으로 그 증시가 폭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망한다 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인데 이게 재밌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일봉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플러스 0.2%에서 끝났어요. 시장은 좋았어요. 플러스 0.7%에서 상승 출발했는데 그대로 내려가서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지죠. 나중에 가면 올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플러스 0.8%. 여기는 시초가랑 비슷하게 끝났죠. 여기도 약간 아랫골을 달고 있죠. 근데 이게 코스닥 말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볼게요. 플러스 0.2% 올라갔는데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 좀 웃긴 겁니다. 왜 웃기냐?
아시아 증시 중에서 일본 증시를 보시죠. 일본이 오늘 얼마 올라갔냐? 2.1% 급등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2.1%. 그 다음에 홍콩, 봉이 세 보이죠? 2%. 홍콩이 2% 올라가면 우리도 이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만 1.6%. 한국은 0.2%. 예? 다른 나라들 거의 2%씩 올라갔는데 우리 0.2%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장중에 급락했던 거를 끌어올린 거고. 자, 왜 이렇게 됐을까?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외국인이 갖다 때렸는데 이게 그 추석 전에 시황 잡아야 드렸던 거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하루 동안에 무려 1조 1천억 원을 팔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판 거죠. 평상시 이렇게 팔면 우리나라 전쟁 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될 정도예요. 요즘 엄청나게 팔거든요. 일별 현황으로 보면은 눈만 뜨면 팔아 제끼는 거예요. 보세요. 외국인이 8월 달부터 보세요. 그냥 뭐 어마어마해요. 9월 11일 날도 1조 원, 13일 날은 9천억 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뭘 팔았을까? 똑같다니까요. 전기전자예요. 기관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순매수를 많이 했는데 외국인이 전기전자에서 1조 1천억 원을 팔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판 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뒤에 뭐 700억 차이 나는 거니까 1조 1천억 원을 전기전자에서 때려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꼭 확인을 해야죠. 뭘 팔았을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니까. 네. 근데 요거를 잘 보셔야 돼. 거래소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전체에서 제일 많이 판 게 삼성전자죠. 얼마예요? 9,190억. SK하이닉스는 3,640억.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네. 1조 2,800억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네, 엄청나게 팔았다니까. 근데 이쪽에 이제 현대일렉트릭, LG전자 이런 거 다 전기전자잖아요. 이쪽을 매수로 순매수를 좀 하니까 약간 희석된 거죠. 네.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 9천억 원 팔았고요. SK하이닉스는 얼마 팔았어요? 3,600억 팔았어요. 네, 엄청나게 팔았다. 왜 이럴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 싸게 사고 싶어서 저러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네, 물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전문가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 자신이 없을 테니까. 자꾸 이제 뉴스 나온 거하고 경제지표 뭐 나온 거하고 자꾸 이제 엮어서 설명하려고 할 텐데 잘 안 맞을걸요?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게. 어쨌든 싸게 살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좀 그렇게 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봐야 돼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이 이거 금액이거든요. 금액으로 이제 1, 2, 3, 4 등을 쭉 놓은 건데 1등이 누구냐? 알테오젠이라고 호스닥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 거죠. 이거보다 알테오젠을 외국인이 더 많이 샀어요. 얼마 샀냐? 2천억 샀어요. 2천억. 이따 바이오주 얘기할 때도 해드릴 건데 2천억을 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820억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다니까. 어쨌든 오늘 보면은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일렉트릭, LG전자, 현대차 쭉 외국인이 산 건데 뭐 금액으로 따지면 800억, 600억, 400억 이래요. 근데 보세요. 얼마 안 산 것 같죠? 근데 외국인이 좀 사준 이 종목들이 오늘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세요. 외국인이 조금만 사줘도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5%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거. 네. 100만원 이제 강하게 돌파했고 현대일렉트릭 11%. 그러니까 제가 8월 초하고 9월 초에 나온 이게 쌍바닥인 것 같다. 그죠? 9월 초에는 이게 나올 게 아닌데 사람들 심리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잘 이겨내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맞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급락했을 때도 거의 회복이 됐었거든요. 두 번째 급락했을 때 이때는 악재가 둘 다 없었어요.
처음에 무슨 일본의 무슨 엔캐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됐고요. 두 번째 하락은 그나마 엔캐리 핑계도 못 대. 두 번째 빠진 거는 하락 왜 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응? 근데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하락했던 거 그 이상으로 올렸거든요. 왜냐면 하락을 여기서 했잖아요. 옆으로 돌다가 9월 초에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지금 그 위에 있잖아요. 단차가 더 높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가짜 하락이었던 거예요. 가짜 하락. 그냥 심리가 망가져서 떨어진 거라니까. 근데 이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는 줄 아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은 거래가 줄죠.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살쪄요, 안 쪄요? 살이 찌죠. 근데 좀 덜 드시면 살이 빠지죠. 다 그래요. 근데 가끔가다 이상 체질이 있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떨어지면 주가는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근데 여기 보시면 떨어지는데 거래가 늘었어요. 조금이라도. 아까 삼성전자 보시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거래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항상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긴 어때요? 늘면서 떨어져요. 10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이걸 버리고 손절하고 매수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죠. 거꾸로 생각하셔야지. 2015년, 2014년, 2014년 말 2015년에 이거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개별주, 테마주도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네. 딱 10년 전이거든요. 네. 제 말을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보고서 막 흔들리지 말고. 10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거 나오면 많이 가요. 많이 가요. 왠지 아세요? 쥐가 짠 거야. 다 나가. 다 나가. 네. 다 쫓아낸 거라니까 이게. SK 하이닉스 여기는요. 여기도 아우 이 왼수건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올라간 것부터 먼저 봅시다. LG전자 뽑죠. 현대차 뽑잖아요. 그냥 바로 뽑잖아요. 셀트리온도 3% 이상 올라갔고, 바이넥스 이거 제가 예전에 여기쯤에서 얘기 많이 해드렸던 거죠. 신고가 났다고. 그럼 눌렸다가 갈 거라고. 상한가는 아니고 한 25%? 급등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이 산 것 중에 안 올라간 게 얘 하나더라고. 한국조선해양 튀어 오르죠. 9월 초에 이제 쌍바닥 여기 두 번째 여기를 지금 강하게 빨리 감아 올리잖아요. 대형주들이. 그러면 대형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중소형주 바로 올라온다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코스닥 종목이 또 있어. 여기 리가캠 바이오. 얘도 바이오잖아요. 얘도 올라간다. 8%. 신고가 내놓고 눌린 다음에 다시 가는 겁니다. 바이넥스랑 똑같은 차트입니다. 이거는 좀 뒤에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바이오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 SK하이닉스를 다시 보시면 이놈이 네. 제가 종목 보고서 원래 이놈 저놈 잘 안 그러는데 이거는 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올라갈 때 자기 혼자 재미 다 보더니 그죠? 네. 떨어질 때는 전체에 피해를 줘요. 이거 보세요. 아침에 어젯밤에 미국의 반도체가 급락한 것도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폭락도 안 했거든요. 혼자서 마이너스 4.98%, 사실상 5%죠. 급락 출발하더니 아침부터 내리박더라고요. 마이너스 11%까지. 거래까지 터지면서. 네. 그러니 부차트를 보시면 보이시죠? 쭉 흘러내리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끝나는. 이게 코스피 지수랑 겹쳐서 보면은 똑같겠죠. 코스피 지수 분차트를 보시죠. 똑같잖아요. 아침부터 우르르 올라왔다가 SK 하이닉스가 오늘 증시를 이렇게 망쳐놓은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SK 하이닉스가 이제 불을 지핀 거지. 삼성전자는 별로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한 2% 전후에서 끝났으니까. 얘가 문제였다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 짓거리를 이제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얼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시가총액 2위고, 그죠? 대표 기업인데
이게 여기에서 뭐 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뭐 SK하이닉스 부도 나는 거죠.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쌍바닥인 것 같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바닥을 찍은 날이 몇 월 며칠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쌍바닥을 찍을 것 같다, 찍는 중인 것 같다, 다 찍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SK하이닉스를 보면은 선생님 쌍바닥 안 나온 것 같은데? 왜냐면 찍고 반등 나오고 좀 또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쌍바닥이 아니지 않나요? 뭐 이렇게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가면 올리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아까 이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렸느냐? 얘 둘만 갖다 때리 붙는 거라 지금 외국인들이. 근데 다른 것들이 올라오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걸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야지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싸잖아요. 외국인은 지금 팔고 나가는 것 같지만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 막 주식을 막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많이 파니까 팔아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환율은 절대로 안 오르죠. 환율이 자꾸 떨어지잖아.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달러가 들어오는 거지. 달러가 나갈 때는 환율이 오르는 거. 겁먹지 말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수를 보지 말고 환율을 보라고. 환율을 보면은 무서워서 떨 게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은 뭐냐?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싸게 사고 있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발표하고 나서 우리나라 지수만 못 간 거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서 아까 지수가 왜 미국 지수가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렇긴 한데 미국에서 이제 그 뭐죠? 중소형주 있죠? 중소형 지수들이 막 2% 넘게 급등했다가 내려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뭐가 많이 올라갔냐면 바로 반응한 거는 중소형주 쪽이었어요. 러셀 2000 지수, 그 다음에 뭐 S&P 뭐 400 미드캡이라고 있어요. 그런 ETF들이 급등했었거든요. 중소형주들이 급등했었다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 증시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중소형주들이 앞으로 많이 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답답한 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이미 미국 금리 인하 전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미국 주식도 폭락하고 우리나라도 폭락할 거다, 망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난 그게 불편했는데 그 사람들 말대로 되든가요? 폭락은 무슨 폭락이에요.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스닥 미니 선물인데 지금 2% 급등하죠? 그럼 뭐예요? 잠시 뒤에 미국 증시 열리죠? 2% 급등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조정이고 위기입니까? 미친놈들. 응? 왜 그런 거에 자꾸 속냐 이거예요. 응? 안 그렇습니까? 네. 욕 나와요 진짜. 제가 욕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욕하잖아요, 미친놈들이라고. 왜 자꾸 사람들을 속이냐 이거죠. 근데 그것도 아세요? 속는 사람만 계속 속아요. 안 속는 사람은 잘 안 속아.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회원들 이렇게 보면은 안 속는 분은 끝까지 안 속아요. 속는 사람은 계속 속아. 미치겠어 진짜. 네. 사람들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네. 속는 사람은 계속 속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속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뭐예요? 폭락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급등하고 있죠? 그럼 지금 빨리 주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추석 끝나고 폭락 나오면은 뭐 해야지 이러셨던 분들 있죠? 본인들 생각이 틀리셨다고. 안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 돈이 이제 풀리고 그 돈이 주시장으로 들어와서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거는 거스르지 못합니다. 물이 폭포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응? 예전에 영화 그 아바타 거기 보면 막 바위들이 막 공중에 떠 있죠. 거기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구만. 그렇죠? 네. 어떻게 바위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요? SF 영화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래도 그 SF 영화에서도 물이 거꾸로 가는 걸 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뭐 이제 재료가 소멸돼서 주식시장 폭락할 거다,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맞는 얘기니까 빨리 주식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돈이 풀리면 금리 인하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내 종목 막 다 바로 급등하냐? 아닙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 테마주도 그렇고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는데 그 시간 구간을 잘 이제 메꾸면서 가면 되거든요. 그래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테마주들이 잘 가고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냥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벌고 있다 보면 기존에 내가 매집해 놓은 주식도 때가 되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시장에 맞는 대장주가 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종목이 이제 낙폭을 많이 해서 본전에 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 게 있고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시장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막 여름 어느 9월 중순 넘어서 이렇게 더운 거 처음이죠. 저도 추석 때 이렇게 더운 거는 난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 불쾌할 정도로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 추석인데.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하자, 여름 하자 써가지고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금리 인하라는 게 원래는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저렇게 0.5%씩 한 번 해주면 주식시장이 폭등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도 질질 끌고 뭐 한 해 만에 막 해줄 듯 안 해줄 듯 질질 끌다 가니까 증시가 급등이 안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수없어서. 하도 저 연준 의장이 미국이 저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짜증이 나니까 반응도 안 하고. 그렇게 보시면. 근데 어쨌든 돈은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그 약간의 이제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때 움직이는 테마주가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그쪽에서 공략을 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오히려 대형주가 편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추석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추석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한다는 거는 계절이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뭐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과정인데 뭔 놈의 추석이 이렇게 더워?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금리 인하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해줘야 되는데 원래 올해 초에 3월에서 6월 사이에 미국이 첫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계속 거짓말한 거지. 경제가 좋다, 고용이 강하다 그래서 거짓말했잖아요.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경제가 안 좋다, 고용이 안 좋다, 핑계 변명되면서 지금 막 금리 인하한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두 단계씩이나. 거짓말쟁이들인 거 저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무더운 추석이랑 똑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신 옷도 그 다음에 덮고 자는 이불도 바뀌죠. 주식도 똑같아요. 바꿔야 될 게 있고 안 바꿔야 될 게 있는 거죠. 간절기 때 또 입는 옷이 잠깐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간절기 때 살짝 바뀌는 그 타이밍에 공략해 볼 만한 뭐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 테마주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쉬워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계속 바이오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앞전에도 바이오주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잘 끝났어요. 오늘 보면은 일단은 이 종목 중에서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신고가 났으니까 요게 지금 보세요. 시원해. 5.9% 신고가예요. 코로나 때 이제 여기 100만원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100만원 터치하고 바로 내려가긴 했었는데 여기를 지금 제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외국인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코스닥 쪽에 아까 외국인이 많이 샀더라. RK오젠이잖아요. 여기 신고가 또 났어.
그렇죠? 시가총액이 지금 18조 원짜리. 그 누구야? 그 왼수들 그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있잖아요. 이 왼수들 이거 작년에 그 아우 진짜 얘네들 밀어냈어. 이 화상들이. 시가총액 원래 1위하고 2위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였잖아요. 이제 2위하고 4위로 쫓겨났고요. RT오젠이 1위 됐어. 오늘 9% 급등. 그렇죠? 에코프로 BM 밀어냈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외국인이 산 것 중에 아까 리가캠 바이오라고 있죠? 얘 7위. 그리고 9위에 누가 있어? 삼천당제약. 조종을 받고 있어서 이걸 사실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HLB가 3위까지 올라왔네. 그죠? 네. 셀트리온 제약 10위. 그러니까 이 여기 10위 안에 바이오주들이 꽤 있어요. 꽤 있다. 근데 오늘 이제 아까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예전에 한 2달 전에 바이넥스 이거 잘 보셔라. 추천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뭐 추천한 것처럼 이제 와서 막 그 말 바꾸는 거 싫으니까 여기를 돌파하길래 신고가는 종목이다. 그러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갈 거다. 8월 초에 이제 한번 폭락 세게 나왔을 때 잠깐 정신을 잃고 이탈했다가 바로 올라갔죠. 그러다가 오늘 뽑더라고 25%. 그러다 아까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이 종목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좀 분류가 많이 되죠. 이런 게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ST팜 이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여기 박스권 돌다가 돌파했었거든요. 가야지 딱 했는데 9월 초에 틈에 나오니까 스르르 밀렸다가 다시 이제 튕겨져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석 전에 여기에서 손절할 게 아니고 매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거죠. 9월 달에 이제 추석 앞두고 막 주식시장 막 내려앉고 종목들 막 떨어지니까 속상하셨죠. 그죠? 근데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살짜리였다니까. 다 그래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십자. 다는 못 보여드리니까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조차는 9월 초에 이렇게 추석 전에 떨어진 거에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던진 거예요. 그냥 마음이 힘드니까 던진 거죠. 신신제약은 패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셀트리온 오늘 3%. 네. 차트는 약간 좀 무겁긴 한데 괜찮아요. 근데 대장주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바이오 쪽에 지금 대장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 코스닥 쪽은 알테오젠이에요. 옛날에 신라젠이 그랬거든요. 신라젠. 그 다음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상하게 젠자 돌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젠자. 옛날에 2015년도에 2015년도가 아니고 2017년, 2018년 그때 셀트리온 항상 대장이었고요. 셀트리온 말고 뒤에서 그 코스닥 대장 역할 하던 게 이거 신라젠이었어. 이때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갔죠. 신라젠. 젠자 돌리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4년 뒤에 2년 뒤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때는 시젠. 이게 코스닥 2위까지 갔었어. 신라젠도 그렇고 1위는 셀트리온 아니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거든요. 걔네들이 부동의 1위였으니까. 시젠. 그 요번에는 살짝 올리는 게 알테오젠을 올리네. 젠자 돌림 좋아하죠? 우연이겠죠 이거는. 그죠? 네. 이루고 있네. 여긴 실적이 수반이 되는 회사입니다. 네. 간다 보지.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큰 이제 바이오주들 몇 개가 또 가? 그래서 막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밑에 있는 중소형 그 작은 소형 제약주들 막 이런 시가총액 뭐 300억 500억짜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재료가 없어도 그냥 가요. 상한가 가요. 너 왜 갔는데? 저희도 모르겠는데요. 주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상한가 나오는데 왜 갔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게 바이오주거든요. 특히 중소형 바이오주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딱 미국의 금리 인하 딱 하고 나니까 대부분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해리스가 뭐 저기 트럼프를 또 뭐 6% 차이로 따돌렸다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돌던데, 그 기사 잘 보셨죠 오늘? 그 오차 범위가 1%밖에 안 되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원래 그런 지지율 조사하면은 그 오차 범위 나오잖아요, 그죠? 보통 3% 5%가 나오거든요. 근데 1% 나오더라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차 범위가 1%밖에 안 나오지? 그거 갖고 지금 막 떠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문제약이 바이오주 가니까 덩달아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잠깐 확인하고 내려갔겠죠. 그 다음에 현대약품, 명문제약이랑 현대약품은 뭐냐면 낙태, 해리스가 자기들이 임신한, 엄마들이 임신한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지금. 성관계 하다가 그냥 뭐 생겼는데 자기가 내 새끼 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게 미국의 낙태거든요. 성폭력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부득이한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다 미국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관련주, 그 해리스 관련주가 우리 바이오나 이런 것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갔어요. 오히려 하락했어요. 오성첨단 소재 여기도 하락해요. 해리스 지지율 때문에 갔다기보다 바이오주 움직이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 간 거예요. 그냥.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바이오주는 분위기 타서 간다고. 실제로 그래요. 뭐 그 회사에서 꼭 무슨 임상 3상을 하고 뭐 신약 개발해야지 갈 것 같죠. 뭐 그래서 많이 가는 것도 가끔씩 나오는데 통상 분위기 휩쓸려서 갑니다. 그냥 간다니까요. 예전에 바이오 기업이 아닌데 다른 거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름에 바이오자 들어간다고 그냥 갔어요. 근데 거기는 제약회사가 아니야. 그래서 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주 쪽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종목을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차바이오텍 밑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죠. 쌍바닥인데 지수는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놨고 삼성전자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근데 얘는 쌍바닥이 오른쪽이 높죠. 그러면 평균보다 높은 겁니다. 평균보다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7% 올랐는데 괜찮아 보여요. 네. 차바이오텍 많이 들어보셨죠? 젠백스, 상한가, 그리고 3일제약 50주 신고가입니다. 시가총액 3천억밖에 안 돼요. 삼성제약, 삼성이랑은 상관없는데 아무튼 삼성제약 네. 5% 바닥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주 그냥 패대기를 쳐놨어 그냥. 패대기를. 바이오주들은 1, 2년 가져가면 항상 좋은 결과를 줬는데 이 보세요 지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이거죠. 어쨌든 이제 바이오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거 위주로 보셔야 되느냐, 신고가 나고 있는 거 위주로 체크를 하면서 그 밑에 중소형주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 안 들어가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숨통을 트이게 해주려면 돈을 좀 풀어야 된다고 이제. 네. 한 달에 25만 원, 한 달에 한다. 한 번에 25만 원 주는 거 그런 거는 도움이 크게 안 되고 금리 인하를 좀 해가지고 시장에 돈이 돌게 해줘야 돼. 금리 인하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금 뭐 고민을 많이 하긴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 많이 올라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에 이제 추석 앞두고 겁먹고 그랬던 분들 겁먹지 마시고 하던 대로 쭉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빨리빨리 들어와서 돈 벌 생각을 하셔야지 밖에서 그냥 폭락 나오면 내가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면 돈은 도대체 언제 벌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요번에 지수를 다시 보죠.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이만큼 한번 특별하게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쓱 떨구니까 세상에 신용이 있잖아요. 신용이 보세요. 자, 귀를 열고 잘 들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미수금 잔고 차트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급등할 때는 이제 증시가 폭락했을 때라 했죠, 그죠? 이게 폭등하면은 단기 바닥 나온다고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8월 5일 전인데
그때 증시가 폭락했을 때 미수금 잔고가 확 늘었어요. 그래서 신용 미수 쓴 사람들 다 반대매매 손절을 당했겠죠. 그게 언제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폭락을 한번 했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잘 보시면 이게 별로 안 올라가요. 이해가세요? 별로 안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증시가 크게 폭락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두고 편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주식을 갖다 던진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미수금 잔고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신용도 크게 안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수금이 크게 늘었다는 얘기는 신용 반대가 많이 나가서 신용 물량이 확 줄었겠죠. 여기는 미수금이 크게 늦는 게 없으니까 신용 물량이 안 줄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보이시나요? 8월 5일날 폭락했을 때보다 신용 물량이 더 줄었습니다. 더 급격하게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무지하게 겁먹었다는 거예요. 쫄보들 진짜. 무지하게 먹었다는 거라. 이게. 신용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용 쓰는 사람들이 손해 보면서까지 겁을 먹어서 손절했다는 거예요. 내 돈 주고 샀는데 손해예요. 근데 그거 손절하는 것도 가슴 아프잖아. 근데 빚까지 내가지고 잔뜩 비중 실어놨는데 무서워서 손절하는 거예요. 보통은 신용 쓰는 사람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몇 년이고 막 들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손절당했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추석 전에 자꾸 이제 힘내셔라. 왜 겁을 먹느냐.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더니 이래서 그런 거예요. 저 인간이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 난 괜찮은데? 본인께서 괜찮으셨다면 다행인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9월 초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9월 초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급락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겁먹어서 빠진 거라니까. 맨날 얘기했죠.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고. 억수로 그냥 개인들, 개미들 걱정해 주식하면서 이상한 얘기만 하거든. 겁만 먹어, 겁만. 아셨죠? 네. 미수금 잔고가 늘어나질 않았는데 신용이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만큼 바닥을 찍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하잖아요. 급감. 신용이 이런 식으로 급감하면 종목들이 아주 깨끗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얘가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다 망한 것 같은데 세력도 없고.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주가가 올라올 때 방해하는 건 세력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여기 지금 신용 걸고 미수 걸고 막 욕심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방해꾼이거든요. 그 사람들 다 정리당했거든요. 올라올 때 얼마나 쉽게 올라오겠어요. 해방꾼이 없었는데. 맞죠?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금리 꼭 기억하세요. 금리 인하를 하죠.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이 반드시 돌아와서 반드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느 종목을 들어가서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계속 연달아 낼 거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진검승부하게 한번 들어와야지 마음 먹었던 분들은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시라고. 여러분들이 그 회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전문가 데뷔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지금 막 하라고 할 것 같아. 저는 기존에 추천해 놓은 게 있어서 난 그렇게 못하죠. 새 출발을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전문가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막 추천하면 돼. 그냥 바이오 그냥 뒤에 제약자 들어가는 거 몇 개 딱 추천해놓고 던져놓으면은 수익 많이 날걸요. 그 정도예요. 근데 올라오는 거 보고서 하시겠다고요? 돈 벌 자격이 없는 거지. 맞죠? 네. 시작하시려면은 그 전문가를 하시는 거는 힘드니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셔서 주식을 붙잡고 이미 내가 사던 종목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내 이거를 갈아탈까 말아야 될까 그걸 하시면 돼요. 우리 회원들은 지금 뭐 방송 듣고 계실 텐데 갈아탈지 안 갈아탈지는 제가 이제 문자로 다 리딩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항상 추천할 때 그거까지 감안해서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추석 연휴 전후로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이 상태로 가면 미국 증시도 급등 출발할 것 같고 오늘 밤에 급등으로 마감을 잘 한다면 내일 우리나라도 또 잘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겁먹고 주식을 버린 사람들은 더더욱 가난해질 거고 그 공포와 그 힘든 걸 다 이겨내고 버티신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던지고 간 그것까지 다 여러분들 몫이 돼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맞죠? 네. 힘든 것도 참아내고 때로는 이제 하기 싫은 것도 해야죠. 맞죠?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니까 대단히 뭘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늘 하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겁먹지 마시고. 아셨죠? 네. 자, 저는 그럼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이 또 한쪽이 또 안 열렸어요. 네. 그쪽 밥TV 쪽인데 자꾸 그게 유튜브 그 방송 내보내는 프로그램이 말썽을 부리네. 그죠? 네.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쪽은 안 나가서 일단 방송 끝나면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 김 실장님은 요거 하신답니다. 금리나 수혜주하고 해리스 수혜주, 제약, 바이오, 낙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까지. 신재생에너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들으시면 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저녁 때 또 뵐게요. 네. 모두 편한 밤 되십시오.